네, 하지만 연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아니다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의견이 모아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뭐 팽팽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뭐 긍정 부정 다 뭐 있는 거죠. 뭐 한동훈 찬반이 맞네.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어떤 식의 찬반이?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찬반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뭐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어요? 원장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비대위원장 윤곽은 언제쯤 잡힐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되겠죠. 난 솔직히 뭐 누가 돼도 다 괜찮아. 지금 거론된 사람. 네, 이 사실 이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조금 추대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찬반이 확실하게 갈렸다는 걸 보면 이 의원들의 중론은 확실히 모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친윤계 대세는 한동훈 외에는 이제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왜 한동훈인가? 네. 이러면 이제 그 선거판의 프레임을 확 뒤집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네. 이런 데 프레임으로 가면 쉽지 않은 선거다. 그러면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느냐? 과연 우리의 미래 권력이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조선 제일검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제 그 가장 많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 이재명이냐? 이걸 선택해라. 우리 미래를 이렇게 판을 확 뒤집어 놓으려면 역시 한동훈밖에 없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한동훈만이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데 여론이 많이 이제 그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한길 위원장도 거론됐지만 이분은 이제 보수의 뿌리가 약합니다. 주로 민주당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여론은 한동훈밖에 없다는 여론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 비대위원장은 손에 피를 묻히는 굳은일하는 이런 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비대위원장으로서 물갈이 이걸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본인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이제 그 지켜봐야 된다 상황은 이래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텐데 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 심판론이 더 굳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 장관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북한의 김주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이제 동지죠.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그 장관으로서 일은 했지만 완전히 옛날에 뭐 YS DJ 때 그 가신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신은 아니다 말이죠.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미래 권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차별화돼서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만의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 과연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를 두고서 정말 다양한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미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좀 보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순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서영주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뭐 지지율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가 62%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구원투수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의 한계가 좀 확장성의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요. 정확하게 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충신들 말을 들어야지 간신들 말을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국민들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그런 참패를 안겨줬느냐? 그거는 김태우 후보가 못 났어도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못 났겠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오만, 그냥 국민의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공감 능력 없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을 힘도 국민의힘이 없네. 당정관계 자체가 매번 용산에 끌려다니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 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통해서 이거를 바꾸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뭡니까? 결국에는 혁신위도 망가지고 김기현 대표도 쫓겨나고 결국엔 돌아온다는 게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냥 한성열 해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심동체예요, 거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성과 여러 가지 겸허한 국정 기조의 어떤 기조의 변화를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의 비대위로 보내서 결국에는 더 가열차게 윤심이 국민의힘을 장악한다. 그리고 지금 국정 지지도 보니까 61%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판으로 선거를 총선을 치르겠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수도권 필패지요. 그런 카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 소리가 아주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2% 부정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새로 한동훈 장관으로 좀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동해서 총선 결과가 나올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한동훈 장관 자체는요 국민들 머릿속에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떼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은 태생부터 소통령이라고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년이 지나는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스타 장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인기도가 19%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네. 그걸 누린 것이죠. 하지만 선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관심도는 누릴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전체 총선을 이끌어가야 될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이거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예, 아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려서 본인이 살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 자체도 본인한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봤을 때는 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수도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혁신과 국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 끌려다니는 국민의힘 총선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심은 왜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소영주 부대변인이 저렇게 한동훈 불가론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좀 강력한 이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뭐 대중성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요. 정치력이 과연 이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과 고심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한동훈 장관을 원톱으로 세워서 총선을 지휘한다라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낮은 지지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은 뭐 여권의 이제 선택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선택 그리고 내일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 본인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독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수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힘과 이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 장관 본인의 의중일 텐데 이 비대위원장직 만약에 추대된다면 수락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이 국민의힘 또는 여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정치를 바로잡는데 내 한 몸 던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헌신과 희생을 결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비판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1년 반 동안 오면서 야당이 원하는 입법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은 번번이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이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바꿔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뭐 독주, 국정 운영 이거에 대한 비판이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피로감은 2020년 거대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더니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야당 중심의 이런 정치 일방 독주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다음 총선에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국민들한테 너무 이게 왜곡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다라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있지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까? 정권을 가져간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 얘기는 제대로 하셔야지요. 입법부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를 견제, 균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입법부가 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얘기만 좀 들어보시죠. 거대 의석을 줬는데 네.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그냥 말을 민주당이 끊으시는 건좀 국민을 그러지 위해서 않습니까? 입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입법을 아니, 그거는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추진하다 생각이시고, 보니 그건 그래서 구체적인 대선 생각이시고. 결과가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정기조가 만에 하나 네네. 민주당이 그게 독주를 했다고 하면 국정기조가 찬성 61%, 잘못한다고 32%가 되셔야죠. 근데 과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더러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말은 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동훈 장관과 이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추후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그런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이거예요. 구정차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이 아까 장내 대통령감 선호조사 여론조사 봤잖아요. 네. 근데 여권의 최대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총선이라는 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만 맡기기에는 좀 개인 정치 생명으로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도 그렇고 뭐 총선 출마라든지 뭐 기타 그런 옵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비례로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만약에 추대가 된다라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입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 기회의 문은 좀 닫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 배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서울 강남에 공천을 받는다든지 또는 비례의 앞순번을 받는다. 그러면 한동훈 40논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만들어 나가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지만 다만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포기하고 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재편시켜서 총선 승리를 하는데 그 토대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헌신한다라면 오히려 비대위원장직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나선다라면 그 비대위원장이 지시하는 것이 통용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 영남 중진의 어떤 그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요구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국회의원 배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남에게는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데 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수락은 곧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여권,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결단 없이는 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